안녕하십니까.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은 매주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네, 통계청이 얼마 전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56.4%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도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가족과 결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가족과 다양한 출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한옥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옥주 교수님께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알기 쉽게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강연을 먼저 듣고 자세한 이야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가족, 차별 없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양성평등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자유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내에서는 사유권의 위치를 지우고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사유권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누구랑 어떻게 혼인을 해서 어떤 가정을 꾸릴지에 대한 자유권으로 보아야지 우리가 다양한 가족이라든가 다양한 혼인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권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사실은 평등한 가족과 가정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법 제779조는 가족에 대해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유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양성에 기반한 혼인이라고 이제 일단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가족을 혈연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현대에도 맞는 가족과 가정 개념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새로운 유형으로 가족을 우리가 다시 인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상가족이라고 불리는 이 혈연 중심의 이성의 가족에서 제외되는 많은 그런 가족들이 현재 차별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예를 한번 살펴보면 독일은 민법에서도 그렇고 어느 법에서도 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법상 급부를 국가가 주기 위해서 일정한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개념이 바로 필요 공동체, 수요 공동체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법전 제7조에서 한 가정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급부를 같이 받을 수 있는데 이 필요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지고 지지하는 관계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이나 가정을 굳이 가족에 기반한 가정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 그냥 같이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지지를 하는 관계로 표현을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가족들이 포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개념에서 좋은 점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독일이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여서 동거의 비율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하지 않은 그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차별이 존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로 인해서 출산율도 이제 매우 낮았고, 이러한 출산율을 우리나라처럼 공격적으로 정말 여성이 애를 낳아야 된다 이런 정책은 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출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국가가 형성할 것인가를 이제 관점으로 가족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평등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불평등한 가족 문화, 불평등한 사회 문화, 직장 문화를 개선을 하는 것이 모든 여성의 사회 참여와 가정에서의 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인식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그 정책을 가족 정책과 사회 노동 정책을 편 이래로 독일에서는 이제 굉장하게 출산율이 올라가서 현재 5년 연속 출산율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마지막 출산율은 7%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다시 베이비 붐이다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원 중심의 어떤 출산율 제고 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다양한 관계가 평등하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평등 정책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평등 정책이 출산율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한번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성평등이 실현되어 있고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나라일수록,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굉장히 출산율이 높고, 전통적인 그 가족 제도 하에서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족 제도를 이제 고수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이제 아주 낮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은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가정을 이제 법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고, 법률혼을 보편적인 혼인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하에서는 출산율이 아무리 좋은 정책들을 펴도 제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고 하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독일은 이제 2016년 79만 2천여 명의 이제 신생아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 30만 명이 이제 탄생을 해서 출산율이 1.1%에 밖에 이제 달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독일은 약 2015년 대비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즉 뭐 법률 혼인지 사실 혼인지 혹은 뭐 그냥 단독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든지 모든 차별을 금지를 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동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차별에 매우 민감한 법제 정비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일 기본법 제6조 제5항에서는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을 헌법과 같은 기본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 동성 그 파트너십 제도라든가 현재는 이제 동성 혼인법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의 제정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들을 인정을 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단독 양육모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한부모 가족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혼모라든가 혼인 외자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절대 사용을 하지 않고, 그것은 언어가 주는 차별성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법률에서 전부 추방한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양육모라고 불리는 그러한 혼자 살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원 시스템을 굉장히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출산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낙태와 상담을 통한 신뢰 출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출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별 없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법제 개선을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먼저 헌법 제36조를 개헌을 해서
양성에 기반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에서 그냥 앞에 양성만 제외하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기반한 혼인으로 이제 바꾸면 굉장히 좋은 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제 꾸준한 인식의 개선 작업이 이제 있을 필요가 있겠고, 또 혼인과 출산이 각각 분리되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임신, 출산 혹은 낙태, 양육, 보육이 한 세트로 유기적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법상 낙태죄라든가 영아유기죄, 영아살해죄,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정당화 사유, 이러한 규정들도 한번 손볼 필요가 있겠고, 민법상의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 규정들이 철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부성주의 원칙이라든가, 부성주의 원칙에 따라서 인지시에 자녀가 부성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규정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혼 양육모와 그 아동을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최저 생계비를 상향하고,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부터 시작한 모든 여건들을 좀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형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같이 생각을 나눠 보았습니다.